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밤마다 방문 소리만 남고 집안은 잔잔한 숨소리로 가득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학교 성적표가 바뀌었거나 친구와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평소보다 더 오래 방문을 닫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함께하지 않으며 연락에 답을 늦게 하거나 감정 표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사춘기 때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사회적 단절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약을 먹어야 하나, 상담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력으로 남지는 않을까 같은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냥 복잡한 사춘기일 뿐일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이 길을 잃습니다. 자녀를 지키고 싶은 책임감과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다음 한 걸음이 이야기를 어디로 이끌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그 첫 한 걸음을 어떻게 안전하게 내디뎌야 하는지,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리셋할 수 있는지 실제적이고 따뜻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 마음의 위치를 점검하세요. 당신은 지금 조력자인가 지시자인가? 조력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지시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응원인 척했지만 걱정 섞인 말투와 간섭으로 상대를 옭아매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가짐은 믿음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은 어려워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기본 가정을 갖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결고리를 부모가 제공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경청은 기술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에 80을 두고 조언은 20에 둔다는 80대 20 법칙을 기억하세요. 경청은 단순히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과 입장을 말로 다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짧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많이 지쳤겠다. 그 일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런 의역은 상대가 자신이 이해받았다는 신호를 받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방식이 관계를 바꿉니다. 닫힌 질문 대신 열린 질문을 연습하세요.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선택을 빼앗는 질문은 방어를 불러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중 기분이 가장 괜찮았던 순간은 언제였어? 혹시 무엇이 너를 가장 힘들게 해주는지 말해줄 수 있어? 같은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실제 대화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요즘 방에만 있는 것 같아서 걱정돼. 내가 어떤 기분인지 듣고 싶어. 자녀가 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부모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였구나. 네가 그런 상태인 걸 알게 돼서 고마워. 혹시 지금 당장 조금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자녀는 방어를 풀고 부모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약속으로 신뢰를 쌓으세요. 한 번에 큰 변화를 요구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는 시간 정하기, 식사 한 끼 함께하기, 가벼운 산책, 10분 같이 하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약속은 성취 경험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약속은 부모가 주도하기보다는 자녀가 선택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20분 동안만 함께 있을까? 아니면 내일 오후에 30분 산책 어때?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 자녀는 통제당하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경계와 존중을 명확히 하세요.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른 대 어른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하고 대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하세요. 필요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어른이고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줘. 여섯 번째, 안전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감정 기복, 음식과 수면 변화, 자해나 자살에 대한 암시, 급격한 무관심 등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이면 지체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 기관에 연결하세요. 부모 혼자서 해결하려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 강화의 힘을 활용하세요.
과정 칭찬은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내가 방에서 나와서 밥을 먹은 것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작은 성취를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자녀는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다음은 성인 자녀와 대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내 선택을 존중해. 네가 무엇을 원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게. 내가 어제 말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줘. 이 문장들은 비판을 하지 않고 자율성을 지지하며 공감을 우선합니다. 8번째, 일상 속 의뢰를 만들어 관계의 안전을 쌓으세요. 주간 통화 약속, 주말에 함께 보는 드라마, 매월 한 번의 가족. 외식 같은 규칙적인 루틴은 대화의 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의뢰는 압박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의 장치입니다. 9번째, 부모 자신의 취약함을 적절히 표현하세요. 때로는 부모가 완벽한 어른으로 보이려고 하면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가끔은 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에게 감정적 짐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을 권할 때는 강요하지 말고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하세요. 내가 함께 상담 정보를 찾아줄게. 원하는 상담이 있으면 같이 예약 도와줄까? 이렇게 제안하면 자녀는 협력적인 도움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구체적인 일주일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관찰과 경청에 집중하세요. 어떠한 조언도 하지 말고 자녀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둘째 날은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 대화의 물꼬를 트세요. 셋째 날은 함께 간단한 활동을 제안하세요. 넷째 날은 성공을 칭찬하세요. 다섯째 날은 경계와 규칙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제안하세요. 여섯째 날은 부모 자신이 휴식을 취하며 감정 재충전을 하세요. 일곱째 날은 한 주를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이 플랜은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빠른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안전한 관계의 토대를 쌓으면 언젠가 문이 열립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겁고 지친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주변의 지원을 받으세요. 이 영상은 방 닫힌 자녀를 둔 한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조력자라는 마음, 경청과 공감, 작은 약속과 선택권 부여, 그리고 전문성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자녀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